자, 월요일에 전해드리는 코너 귀로 듣는 창업정보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시나요? 오늘은 서점의 트렌드의 변화라는 주제로 서점 창업의 기초부터 미래에 어떻게 변해갈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점의 트렌드의 변화라는 주제. 아무래도 지역에서 오랫동안 자리 잡고 또 서점을 운영해 오고 계신 만큼 컨설턴트님이 최적의 전문가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 분야 전문가로서 이력을 먼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최적의 전문가니까 제가 너무 부담스럽고요. 자, 우선 저는 1977년부터 부모님께서 서점을 창업하셔서 현재까지 대를 이어 47년째 서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2년부터 22년째 하고 있고요. 현재는 원주의 3개의 도매상과 5개의 가맹서점을 친인척 분들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강원도 서점위원회에서 원주위원을 맡아서 하고 있으며 연세대학원 창업과 석사 졸업을 해서 창업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같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서점 창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 그리고 서점의 미래에 대해 궁금해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유익한 정보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네, 1977년부터 부모님께 이어받아서 서점을 운영해 오고 계시고요. 또 강원도 서점위원회 위원을 맡고 계시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조직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4년 전에 강원도 내에 납품만을 위한 가짜 서점들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강원도에 360개가 넘는 서점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가짜 서점들은 책도 없으면서 서점으로 등록을 해서 도서관이나 학교의 납품에 참여해서 문제가 되었죠. 그래서 뉴스에서 이 사실을 알리고 강원도의회에서 서점위원회를 만들어 실제 서점을 62개 정도로 줄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는 강원도에 80개 정도의 지정 서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서점 창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점을 창업하기 전에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요? 네, 서점을 창업하려면 창업자의 자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점 환경에서 자랐거나 서점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책에 대한 진정한 애정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서점 운영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창업은 단순한 열정만으로 부족합니다. 서점 운영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자질이 필수입니다. 네, 아무래도 서점 운영을 하려면 책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창업에 앞서서 현재 서점 창업의 현황과 또 앞으로의 생존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서점의 생존율이 매우 낮습니다. 특히 독립서점의 경우 3년 내 생존율이 5%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공하려면 기존 서점과는 다른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 특정 분야에 집중하거나 독특한 컨셉을 가진 서점을 운영하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창업에 앞서서 비용 부분도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서점 창업에 필요한 초기 비용은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서점 창업에 필요한 초기 비용은 서점의 위치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60평 규모를 서점으로 기준으로 약 1억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인테리어, 책구입 그리고 필요한 장비들이 포함됩니다. 대신에 보증금이나 월세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에요. 무인 서점의 경우 초기 비용이 더 적게 들 수 있지만 시스템 구축 비용이 조금 더 추가됩니다. 네, 또 아무래도 중요한 게 위치일 텐데요. 서점 창업할 때 가장 중요한 입지 조건은 뭐라고 보시나요? 예, 서점 창업 시 입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과거에는 학교 앞이 제일 좋은 위치였습니다. 요즘에는 학원가 근처나 대규모 아파트 근처가 더 좋은 위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차가 편리한 것도 중요합니다. 서점은 단골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곳에 위치해야만 하거든요. 네, 사람들이나 학생들이 많은 학원가 근처나 대규모 아파트 단지 근처가 유리하군요. 네, 또 이어서 최근 수도권에서는 특히 서점에서 북토크나 작가 모임처럼 좀 서점 자체 프로그램을 주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서점 운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보시나요? 네, 매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단순히 책을 파는 공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문화허브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를 위해선 서점의 크기가 충분히 커야 하고 북토크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과 인맥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서점은 지역에서 입소문을 타고 더 많은 고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분야가 빠르게 발전을 하면서 특히 종이책 분야가 위협받고 있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시점에서 서점이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서점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책뿐만 아니라 관련 상품과 서비스, 문화적 체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화책을 판매하는 서점이라면 만화와 관련된 굿즈, 음료, 간식을 같이 판매하는 식으로 말이죠. 서점은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전환하거나 공간 대여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의 찌따야 서점처럼 커피나 음료, 간식을 제공하는 쉐어라운지를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단순히 이제 책을 판매하는 공간뿐만이 아니라 뭐 굿즈나 음료도 판매하고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면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우리 지역에도 그런 사례가 좀 있을까요? 예, 몇 군데가 있긴 한데요. 저기 속초에 가시면은 오래된 서점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관광을 위한 책을 판매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뭐 음악회라든가 아니면 기타 뭐 사인회라 이런 거를 많이 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문화 체험을 제공하는 게 중요한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무래도 종이책 읽는 사람들 보기 힘들다는 얘기 워낙 많이 들었는데요. 컨설턴트님께서는 이 종이책의 미래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종이책은 디지털 시대에도 수집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독특한 디자인이나 한정판 책은 수집가들 사이에 여전히 인기를 끌 것입니다. 종이책은 음반처럼 수집품으로서 가치를 지니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서점이 디지털 시대에도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서점은 종이책의 수집 가치를 강조하는 동시에 큰 글씨 책이나 기념품용 책과 같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네, 아무래도 계속 강조를 해주시는 대로 서점이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를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무인 카페도 좀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무인 서점을 창업하는 건 어떨까요? 저 무인 서점 제가 몇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근데 무인 서점은 인건비를 점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경쟁력이 부족할 경우 쉽게 손님을 잃을 수 있습니다. 무인 서점을 운영하려면 위치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기존 서점과는 차별화된 요소를 반드시 같이 마련해야 합니다. 네. 또 책방 사업이나 서점 창업을 고려하는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서점을 운영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을 잘못하시면 안 돼요. 그거를 하면 이만큼 번다가 아니라 이 정도는 벌어야지 유지가 된다예요. 서점의 수익은 위치와 운영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평당 3만 원 정도 매출이 있어야 합니다. 30평 서점을 기준으로 한 달에 3천만 원 정도 매출이 있어야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는 서점을 운영하는데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서점을 좀 오랫동안 잘 운영할 수 있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책만 팔아서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책 이외에 다양한 수익 모델을 고려해야 합니다. 복합 문화 공간으로 전환을 하거나 공간 대여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는 거지. 아까 공간 대여를 할 때 찌따이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 뭐 14,500원 정도를 받고 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북토크나 작가 초청 모임, 지역사인 연계 이벤트 등이 있는데 이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한 2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줘서 작가가 와서 사인회라든가 이걸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있고요. 또 이런 프로그램들이 서점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서점 위치를 강화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최근에는 책방에 시간당 얼마를 내고 책방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 좀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도 이렇게 특별한 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서점이 많아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말씀해주신 서점에서 제공할 수 있는 특별한 서비스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아까 공간 대여 서비스 중에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돈을 받고 서점에서 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쇼빈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점 안에 뭐 예를 들어서 낚시 코너가 있다 그러면 낚시대를 파는 거는 아니면 여행 책을 파는 곳이 있다면 여행사를 드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거기서 이제 나오는 수익에 대해서 일부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서점 내부에서 다른 상점을 같이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자기가 건물을 줘서 1층은 서점을 하고 다른 걸 월세를 주는 것도 하나의 큰 수익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주 지역에서 작가를 초청해서 사인회나 모임을 열거나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진행하는 건 가능성이 좀 어떻게 될까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은
일부 서점들이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문제집 하는 곳이 아니라 손님들이 찾아가서 하는 그 서점들도 하고 있고요. 특히 도서관 같은 때는 매달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서점 창업을 하기에 서점의 문을 열기에 가장 좋은 시기도 있다고요. 서점 창업의 최적기는 3월 달이 신학기거든요.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전해 12월입니다. 신학기 시즌에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소 3개월 전에 오픈해서 사람들한테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서점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집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이와 함께 서점 운영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알아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서점 운영에 중요한 지원 사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서점 운영에 중요한 지원 사업으로는 문화누리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북토큰, 그리고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는 자격 등이 있습니다. 아까 그 지역서점 인증제가 이것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려고. 그리고 이들은 서점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서점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역서점 인증제가 있습니다. 네, 지역서점 인증을 받으면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군요.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 잘 정리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창업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컨설턴트님께서도 지역에서 한 40년 가까이 서점을 운영하셨죠.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위기를 겪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위기가 있었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2012년 초등학교 시험 6년치가 한꺼번에 사라진 적이 있어요. 그때 원주가 시범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없어져가지고 많은 서점들이 사라졌습니다. 그 후 학원으로 시장이 바뀌면서 살아남았지만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때 도매상들을 흡수해서 다시 시장을 틔웠죠.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때 모든 분야가 그랬지만 손님이 아예 안 왔어요. 인천의 시장으로 가면서 위기가 증폭됐는데 그때 납품이라도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그때도 가짜 서점들이 많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서점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납품으로 이제 숨통이 튀었죠. 근데 요즘이 아마 제가 보기엔 세 번째 위기가 온 것 같아요. 요즘이 세 번째 위기라고요? 왜 위기라고 보시나요? 난 서점의 위기가 아니라 전반적인 위기인데 코로나 기간에 의해서 적자가 쌓인 상황에 금리도 높고 물가도 높은 상황이라서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불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TMF 사태처럼 온라인이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주변의 강원도의 도시들이 대형 서점들이 부도가 나거나 폐업을 해서 도매상이 없어서 책을 못 구해서 원주로 사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주가 문제집의 도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앞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인공지능 관련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위기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 내년에는 이제 인공지능 교과서가 도입될 거라고 하는데 인공지능 교과서가 도입이 되면 서점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네, 저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교과서가 도입이 되면 자습서하고 평가서가 필요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그 패드에서 모든 문제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근데 자습서 평가서가 없어지는 거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알아봤더니 자습서 평가서를 만들고 인공지능을 부로 쓰겠다 여기까지 지금 됐는데 제가 보기엔 앞으로 책을 없앨 생각으로 인공지능 교과서를 계속 활용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아이스크림 땡땡이라고 그래가지고 인공지능 교과서 출판사가 있어요. 그 회사에서 올해 자습서 평가 기출문제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식으로 여전히 기본서와 기출문제를 통해 판매의 수익을 창출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서점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인공지능 교과서가 도입이 되면 문제집이나 좀 종이서적 판매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인 흐름을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서점 창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서점 창업을 꿈꾸는 분들에게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오늘 방송에서는 서점 창업의 기초부터 미래까지 다뤄봤습니다. 서점 창업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창업자의 자질과 입지 선정의 중요성, 초기 비용과 운영 전략들을 알려드렸죠. 특히 인공지능 교과서 도입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서점이 복합 문화 공간으로 변신하고 다양한 수익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종이책의 미래와 서점의 변화 방향을 고려하여 서점이 단순히 책 판매를 넘어 문화와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점 창업은 쉽지 않지만 철저한 준비와 차별화된 전략이 있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하고 창업 후에도 지속적인 트렌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서점이 단순한 책 판매를 넘어 문화의 소통의 공간으로 변화하는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서점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는 게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